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에서 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동안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이동수단은 자전거뿐이었는데 개정안에선 자전거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이동수단에 개인용 이동장치가 포함됐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이를 끌거나 들고 다녀야 합니다. 또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 한다는 큰 틀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 타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안전한 탑승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 교육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애플워치의 심전도 측정 기능을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워치 4 포함 이후 모델에서 심전도 앱을 한국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이일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고객이 손목에서 곧바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줘 맥박이 빠르게 뛰거나 건너뛰는 증상을 경험하는 순간 심장 리듬을 포착합니다. 애플은 백그라운드에서 간헐적으로 심장 리듬을 측정해 심방세동으로 보이는 부정맥이 감지되면 알림을 보내는 부정맥 알림 기능도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은 애플워치 3부터 쓸 수 있습니다. ECG 앱과 부정맥 알림 기능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립한 지 10년에 불과한 화상회의 서비스 기업 줌이 150년 역사의 미국 최대 석유 기업 엑슨모빌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30일 경제매체 포브스가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줌의 시가총액은 1,400억 달러, 약 159조 원으로 1,370억 달러, 약 155조 원에 그친 엑슨모빌의 시총을 뛰어넘었습니다. 2011년 창업한 줌은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앱과 서비스,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창업 10년 만에 세계 3대 석유 기업으로 통하는 엑슨모빌의 기업 가치를 뛰어넘었다는 점을 미국 월가가 주목하고 있죠. 지난 3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증가로 줌 사용자는 3주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줌 주가 역시 연초 대비 6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줌은 올해 매출이 24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의 변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로의 대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신제품 엑시노스 1080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12일 중국 상해에서 5나노 공정으로 개발한 엑시노스 1080 신제품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비보가 내년 1분기에 출시하는 5G 스마트폰인 X60에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1080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 연구소 판슈에바오 상무는 지난달 7일 비보 행사에 참여해 비보 신제품이 엑시노스 1080을 사용한다며 최신 5나노 공정을 사용한 엑시노스 1080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보다 높은 성능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엑시노스 1080의 구체적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갤럭시 A51, A71에 들어간 엑시노스 980의 후속작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12일 행사에서 엑시노스 1080의 기존 제품 대비 개선사항 등 세부 스펙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과 통신을 결합해 더 주는 리브엠 적금과 더 주는 LTE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더 주는 리브엠 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으로 가입 기간은 1년제와 2년제 두 가지입니다. 신규 가입 금액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원 단위이며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기본 이율은 1년제 연 0.9%, 2년제 연 1.0%죠. 우대금리는 조건에 따라 연 0.3%포인트가 적용됩니다. 1년제는 최고 연 1.4%, 2년제는 최고 연 1.5%가 적용되는 셈이죠. 더 주는 LTE 요금제의 기본 요금은 음성 2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기가에 월 1만원입니다. 여기에 음성과 데이터가 2배인 경우 월 1만 5천원, 데이터만 15GB 무제한인 경우는 월 28,500원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요금제 출시 기념으로 12월 말까지 적금 가입과 요금제 개통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통신비 기본 요금을 월 2,000원을 할인해주는 신축년 통신비 영원 도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가 오는 6일부터 결제 시 적립, 충전 포인트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정책을 개편합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적립 포인트와 충전 포인트로 나뉩니다. 적립 포인트는 네이버를 통해 상품이나 컨텐츠를 결제한 뒤 구매를 확정하거나 리뷰를 작성하는 등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무상 포인트인데요. 충전 포인트는 통장 계좌를 연동해 놓으면 이용자의 네이버페이 계정으로 현금이 충전되도록 한 선불 충전금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 둘을 따로 보여주지 않고 보유 포인트로 묶어 보여준다는 방침이죠. 보유 포인트를 통해 적립 포인트와 충전 포인트가 각각 얼마씩 있는지 잔액을 보여주고 결제도 함께하는 식입니다. 보유 포인트로 결제를 할 때는 둘 중에서 적립 포인트가 먼저 소진됩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충전 포인트와 다른 결제 수단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 포인트 결제 이용 시 연동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결제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일반 결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결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죠. 충전 포인트 충전 금액이 자동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이를 조정해 결제 금액을 배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은 2일 핸드백을 포함한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약 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인상 품목은 클래식백과 보이백입니다. 이번 인상은 일반 매장과 면세점에서 모두 이뤄집니다. 이날 샤넬 공식 홈페이지의 클래식 라지 핸드백은 1,014만원으로 게시됐습니다. 보이 샤넬 스몰 플랫백은 614만원이며 미디엄과 라지 사이즈는 각각 671만원, 697만원입니다. 샤넬 관계자는 조화로운 가격 정책에 따라 주요 환율이 변하는 경우 국가 간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조정한다며 유로화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제품 가격 차이가 10% 이내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인상 여부가 확인되기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소문이 돌면서 지난 주말 주요 백화점 앞에는 개점 전부터 샤넬 매장에 들어가려는 소비자들이 줄을 섰죠. 샤넬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올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중순 주요 제품 가격을 20%가량 올렸습니다. 재수사 단계에서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한 살인범 이춘재가 1980년대 화성과 청주 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내가 진범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다뤘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죠.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공개 법정에서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교도소로 찾아와 DNA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1980년대 화성과 청주에서 저지른 14건의 살인 범행에 대해 모두 털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 일반에 공개된 것은 그가 자백한 연쇄살인 1차 사건이 발생한 1986년 9월로부터 34년 만이며 진범 논란을 빚은 8차 사건이 발생한 1988년 9월로부터 32년 만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